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0일 새벽 4시 21분입니다. 네, 뭐 코인 시장이 이제는 좀 진정된 것 같아요. 그죠? 하락이 크게 나오지 않고 좀 진정되고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많이 오르고 있네요. 뭐 예전에 여기서 팔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다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익 실현 잘 하시고 무지성 존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반드시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뉴스 좀 보고 싶어요. 뉴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님께서 올려주신 부분이고, 자, 압구정 현대백화점도 40년 만에 재건축을 시도한다라는 부분이죠. 그죠? 부동산 경기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건축주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어필을 드렸습니다. 아직 건축주 랠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그 집을 사는데 좀 수요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고 뭐 궁극적으로 본다면 뭐 우리 인구수 감소라든가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집값은 좀 더 떨어지게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 그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 때문에 일단 건축주가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힘들 때 중소건설사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 자본력 있는 건설사들이 이제 수주를 많이 독점하게 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현재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엄청나게 올랐고요. 특히나 저희가 봤던 GS건설도 저점 대비 약 50% 이상 상승을 했었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는 이제 원전 수주 그리고 이제 각국이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재건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한국의 기술력과 그리고 경쟁력은 건축주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되게 전망을 해드렸었고 그런 대놓고 여러분들께 전망을 드렸던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오게 되셨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상대적으로 코인 시장은 조금은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지금은 또 괜찮아요. 여러분들 단기 전략과 장기 전략을 잘 버무리셔가지고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서울 호텔 매물 요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몇달 지난달에 우리 지난달에 우리 이제 강원랜드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서비스업 쪽에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당선이 됐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다. 뭐 응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유력한 상황이었었죠. 실제로 굉장히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께서 좀 선전하면서 좀 나아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했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고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약간 좀 친중적인 정책을 많이 취하시겠죠. 그죠? 친중적 뭐 대놓고 중국 그게 아니라 일단은 중국과의 개선 관계를 조금 신경을 쓴다면 중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업들이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지표들은 우리가 한국 콜마가 먼저 좀 보여줬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또뭐 그런 부분들은 전망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관심 많이 가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죠. 민간 아파트 제로 에너지 의무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 몇 년 전이었죠. 3년 전쯤에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2년 전 봄이었나? 23년 아마 초였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사셨을 때인데 그때 좀 지금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사실 때는 25년 초, 24년 말 정도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축비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 건물의 순수한 건축비가요. 평당입니다. 평당 800만 원을 육박합니다. 순수 건설비만.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시 단열 환기 규정 강화되고 제로 에너지 의무화 이렇게 되게 되면 건축비가 또 130만 원이면 평당 1000만 원을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땅가 없이 말이죠. 순수한 건축비만. 그러면 지방을 기준으로 땅의 가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30평대 아파트들은 3억대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서울이나
우리 이제 대도시 그리고 목 좋은 곳들은 거기다 땅값이 붙어야 되고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그런 건축비 때문에 집값의 하한가는 정해져 있다. 어떤 분들은 뭐 전세가 이렇게 하시던데 전세가는 저는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관계가 없고 건축비가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새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시는 분은 아사리 이제 구축으로 가시는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무튼 신축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일단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뭐 아파트 1억이면 충분해 이런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걸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값을 추가해서 대구 같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적당한 그런 좀 저렴한 지역은 한 10억 정도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지방에는 조금 좋은 것은 5억 정도, 괜찮은 것은 5억 정도 전후로 이렇게 잡으시면 얼추 그냥 맞을 겁니다. 5억 정도. 그럼 거기서 약간 높으면 좀 땅값이 높은 것이고 좀 낮으면 조금 안 좋은 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보다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신축 건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집을 사시고 싶으실 때 뭐 적정한 그런 부분들은 저는 10년치 연봉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년치 연봉. 그래서 10년치 연봉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바라보시면 큰 부담이 없으실 것이고 20년까지 가면 조금 빡셀 것 같고요. 1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서 연봉에서 여러분들 좀 집을 보시면 그래도 대출 갚고 하시는데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적어도 대출은 10년치 연봉 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 아파트 태양광 의무화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겠죠. 이거 보면 또 어떻게 생각돼요? 아, 태양광 사업 쪽에 좀 장기적으로 좀 뷰를 좀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뉴스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서울 지방증가 양극화 세계 1위, 일본 2.4배. 그죠? 양극화가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쪽은 집값이 되게 싼 편이에요. 저희 집이 제가 3억대 초중반에 샀었는데 지금 2억대 중후반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졌죠, 많이. 좀 그렇지만 어떤 많이 빠지는 몇 억씩 빠진 아파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강구하고 들어왔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투자를 하실 때는 오히려 내가 살게 사실 때는 오히려 좀 저렴한 걸 하셔서 좀 금융 주식으로 좀 수익을 끌고 오시면서 그 집값을 따라다 붙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줄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크게 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돌고래 경제 중고차 정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 뉴스 관련돼서 여러분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점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부터 살펴볼게요. 환율이 급등했었다가 잠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380은 약간 더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올라갈 것이다가 아니라 올라가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살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이 환율이 빠지면 보통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그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 증시는 이제 봉우리가 살짝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한 봉우리가 더 나오게 되면 미 증시도 좀 숏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도 조금 가글성이 있지만 한 봉우리가 더 나오게 되면 우리는 차트의 패턴상 이거는 엔딩 다이어고널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조금 많이 좀 생각이 될 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밑으로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게는 5,600, 5,500 정도 사이가 또 좋은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 미증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때 좀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글로벌한 경쟁력으로 지금 미국 증시는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미증시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겠지만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증시는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고평가되어 있는 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런 자리들에서 아주 잡으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코스피는 이제 잠깐만요. 코스피는 이제 저희 3,000에도 육박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아주 강력하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 4,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값도 좀 보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지? 어떤 유명한 유튜버 분께서 4,000 얘기하시면 그분이 고점 얘기하면 항상 그러고 하시던데, 극단적인 예시로 채널가 이렇게 항상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대륙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지금 3,000을 도달했지만 3,200 정도까지는 바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만 갔다가 이제 조정을 주게 되면 피치포크의 관점에서 적당한 중간쯤에서 또 자리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3,200 정도까지 보시고 자리 잡고 한 번 더 갈 수 있으려나 요 정도 뷰를 내시면 좀 긍정적인 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000 정도 보고 이제 조세를 하락. 제가 이제 2035년을 한국 증시의 마지막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쯤이면 저희들은 아마 전 빅쇼트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빅쇼트요. 지금까지는 좀 괜찮다라는 거예요. 한국 주식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려 왔었었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거에 힘입어서 건설주들 보겠습니다. GS 건설. 자, 건설주들 보시면 이제 2020 건설주는 조금 조정이 살짝 나왔어요, 그죠? 역시나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뚫고 올라가다 보니 약간 일시적인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보조지표적인 측면에서는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다? 이 눌림목에 들어가는 거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하고 긍정적인 부분이죠. 놓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눌림목을 벌어보시고 되면 되겠지만, 사실 여기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기서 많이 수익을 많이 가져왔었고, 강원랜드로 갈아탔습니다. 네, 강원랜드로 갈아탔고, 그리고 한 2만원에서 18,000원 사이 정도가, 뭐 2만원 정도쯤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좀 다 모셔도 좋고, 좀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1,000원부터도 모아가셔도 괜찮다. 장기적인 뷰로 접근하시면 좋다. 하지만 옛날만큼 맛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 한쌤은요, 이런 주간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걸 선호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언젠가는 방향성을 결정해 주겠죠. 그런 관점들입니다. 네. 강원랜드요. 강원랜드는 여러분들께 한동안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거나 사세요. 그죠? 이거나 사세요라고 17,000원대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16,000, 사실 이때부터 보긴 했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꽤나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강원랜드도 이제 역시나 서비스 업종에서 힘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원랜드는 강세거든요. 이거는 뭐 사실 제가 저희 공부방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께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봐주시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인에만 너무 빠져있지 마십시오. 그죠? PER 아주 저평가되어 있고요. 원래 도박자는 PER,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돈을 투자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5%의 수익이 나온다면 그게 PER이 C10이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야 그 원금 투자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0년 만에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6.48%, 좀 올랐어도 6.48%입니다. 그죠?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내년에도 뭐 내년 24년인가 25년은 이제 5.8 정도 되고 5.5%대로 좀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재투자를 좀 많이 해서 23년에 이런 것도 보시면 재투자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KPX가 재투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 영업비를 손님을 받으려고 대비를 많이 해놨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투자금을 좀 뽑아내는 시기가 25, 26, 27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밴드도 지금 바닥에서 잘 돌고 있는 모습 정말 예쁘잖아요. 재무제표까지 깔끔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내가 편하게 사셔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건 예측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그죠? 아직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도 장난 아니죠. 그죠? 카카오 언제였어요? 3만원대
모아가셔라. 몇 년 전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5만원 얘기 드렸다가 여기서 3만원대 오면 카카오는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거래량을 보면서 계속 카카오를 매매를 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이 좀 냈습니다. 그쵸? 그래서 코인보다 이렇게 맛있는 애들이 많고, 지금 카카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누가 좀 떠올라요. 그죠? 근데 이 밑에 게 좀 다르긴 한데 누가 좀 떠오르기는 해요. 그걸 좀 희망을 가져보자고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인입니다. 코인은 이제 104,000불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일단은 이렇게 될 것인가. 이 가게 나와서 여기서 106,000불에 대한 타점은 지나갔다. 여러분들, 지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실제로 이렇게 꽤나 높은 반등을 보여주었고 2% 가까운 반등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리고 104,000불에서 타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애들이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매매가 될 거다라고까지 첨언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정교한 타점들을 노리실 때, 사실 토점을 노릴 때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조금만 가지고 적당히 놀아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대박을 노리고 싶으실 때는 전재산을 넣는 게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그걸 쭉쭉쭉쭉 모아서 안전자산을 모아가실 이 포트폴리오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것들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비트코인 입장에서 아직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는 BTC 차트를 조금 둘러봐야겠죠. A분은 좀 부러졌네. 실제 A분은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서 BTC가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볼타 A죠. 볼타 오케이. 지금 일단은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모습들은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저도 실제로 여기 자리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 봤습니다. 많이는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인증을 좀 해드렸었죠. 그렇죠? 여기 보시 요 정도 평단이면 7.61이네요. 7.16인 줄 알았는데 7.61이네요. 그렇죠? 체결됐더라고. 체결돼서 오케이 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런 클래식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약간의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플로우도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는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돈이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께 알트코인에 대한 뷰를 드릴 때 뭐라 그랬었냐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길게 보면 이제 그 길다는 게 한 1년 정도를 뷰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정도? 1년 넘어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좀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1년 정도 뷰를 봤었을 때 이 도미넌스, 어쨌든 비트코인 도미넌스 굉장히 높은 위치다. 우리가 매수를 할 거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질 때, 고점 이제 60%, 70% 근처에 왔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런 구간들에서 꽤나 많은 상승을 보여줬던 기억들이 많다. 이때 우리가 알트코인 노리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나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8%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때는 비트코인을 또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큰 전략이에요. 코인에 대한 큰 전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위에서는 오히려 알트코인 쪽의 긍정적인 관점을 보시면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죠? 근데 장기 매수가 아니라 분할 장기로 보든지 일단은 긍정적인 관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뉴스라든지 거래량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자.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0 밑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 쪽에 좀 힘을 주면서 차트를 구경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작은 흐름이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지금 더 나타나고 있고, 우리들 희망을 가지셔도 좋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플로우도 거래가 살짝 증가됐다는 모습들은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에 하락 크게 진행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거래가 살짝 증가됐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어떤 흐름, 옆으로 가는 흐름들 등장하면서 슈팅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좋은 모습인 거죠. 다만 우리 BTC 차트에서는 이런
이런 추세적인 상승은 등장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알트코인의 개수가 그만큼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축하드리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다 안 먹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운에 빠져서 매매를 하시면 운에 또 망가지게 돼요. 제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파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정말 다 팔아야 될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관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다 팔아야 될 상황이다라는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참 뭐 좋아요, 그죠? 뭐 다 팔아. 이 차트가 참 나쁘진 않은데, 그죠? 여기 똑같잖아요, 거래량 나오고. 그렇지만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종목 자체가 펀더멘털이 좋은 녀석이 아니고 또 스캔 코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사실 잘 깝지는 않아요. 뭐 좀 반 이상을 파시더라도 나중에 한 1170원 넘어가게 되면 다 팔아버리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저는 소신껏 밀어붙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안 듣고 보존 마셔서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그렇게 물려서 고통받은 것보다는 저는 나의 원칙을 같이 지키면서 여유롭게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녀석들 중에 하나가 또 오브스였습니다. 오브스, 그죠? 오브스 다이번스 나오는 모습 체크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꽤나 좋은 눌림목 타이밍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오브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6월 14일이니까 요때가 됩니다. 요때 올라갈 때, 요때 올라서 그냥 상승했어요. 쭉 올라가서 전량 매도하고 눌림목을 잡자. 그래서 뒤에 또 오브스에 대해서 또 강의 때 좀 말씀드렸거든요. 강의 때서 오브스가 또 슈팅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던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잘 맞아서 좋다. 이제 오브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초시 살리고 이제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뭐 도전해봐라. 이 돈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의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여기서 돈을 끌어올렸겠죠. 그죠? 그러면 걔들처럼 다시 뭐 빠지면 손절 한번 주고 여기 손절 주고 버티고. 근데 이게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면 다시 배팅해봐라. 2번 정도는 손질을 해봐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조차 흔들림조차 싫으시다면 그런 것 그분들은 조금 매매를 하기가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캐시거든요. 비트코인 캐시. 보시면 여기 6월 18일 날이죠. 비트코인 캐시, 볼타, 유니스왑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백캐시도 6월 18일자죠. 18일자 수요일 아침이에요. 그러면 18일자 아침에서 위쪽으로 강량성을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눌림목 나오고 올라가죠. 캐시 좋죠. 지금 캐시가 또 의외로 알트코인 중에는 캐시가 좀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되겠지만 일단 볼린저비를 넘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눌림목 좀 나오면 그때 노리시는 게 제지는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돌파 매수 관점에서 조금 더 먹는 정도 수준이고 관리를 해주고 여기서 노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패턴을 완성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갔다가 뭐 이렇게 운이 좋다면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이 좋다면. 그쵸. 그래서 캐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캐시는 근데 지금 타점을 조금 놓쳐서 사실은 저희들은 여기를 잡는 걸 좋아하죠. 그죠? 한쌤은 취향이 확고해요. 저는 무조건 싸게 잡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보라 이런 애들도 나쁘진 않거든요. 보라도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더 좋아해요. 느리게 가더라도. 많이 먹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먹는 게 좀 좋더라고요. 보라도 슈팅이 나왔고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나중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를 요 정도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요 정도 사이까지 한번 소비 중으로 살짝 또 놀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알트코인이 꽤나 긍정적인 모습, 슈팅이 나오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지표로서의 좀 가능성을 높게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게 뭐 지금 당장 오른다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세력 형님들이 요 정도 요 시장으로 와서 조금씩 그죠? 또 코인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유니스왑을 보도록 할게요. 유니스왑 같은 경우도 여기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 차트가 좀 짧아서 좀 조심스럽긴 했었습니다만 이 녀석도 저희들이 이제 요 구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요 구간 유니스왑 보여드릴까? 유니스왑
여기 있나? 유니스합 약 10% 상승. 그죠? 여기서 언급을 좀 드렸었답니다. 시황가 대비 상승 후 조정.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매매가 가능한 구간이었어요. 그죠? 상위 기준 유니스합이 여기 18일 날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오고 다시 갔다. 그래서 일단 10%까지 올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는 뭐 무주성으로 좋다기보다는 차트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해봤고, 지금 현재 흐름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또 매수를 노려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크게 보시는 분도 도전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전해보는데, 이게 이제 이 돈이 무지성으로 풀 매수가 아니라 조금 여유로운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볼타.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볼타 볼게요. 볼타는 약합니다. 약해요. 볼 게 없어요. 사실은 차트가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뭐 호재 같아서 올라가면서 뭐 더 간이 많이 했지만, 저는 여기서 사가지고 그때 810에 사서 900 한 2, 30에 판 거 다 보여드렸죠. 요것도 먹는단 말이에요. 한쌤 이런 것도 먹어요. 요 토찰. 근데 요것도 요렇게 지금 내워서 지금 노력 도전해보는 거거든요. 그래 다시 빠지고 있어서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물론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볼타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런 그림을 봤었을 때 아까 누가 생각난다 그랬죠? 그죠? 그런 형태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요 구간의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보시면. 그죠? 그러면 빠졌고 들었고 빠졌다 했을 때, 이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오른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결단을 지으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랄까 막 보고 막 물어보셨는데, 아직 손절할 만한 흐름, 빠진다고 손절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래량이 이탈됐을 때 증가만 하면 손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떨어질 때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게 요 살짝 증가는 하겠죠. 물론 떨어지면 살짝 증가는 하겠지만, 이게 쭉 빠지면서 그냥 살짝 붙으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손절할 거고요.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탁 붙으면 손절하지 않을 거예요. 네, 손절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톡 튀어가 나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바로 올라가게 되면 한 7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익절을 좀 해버릴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자금이 사실 생활비를 좀 투입을 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 평단보다 살짝 아래에 있다. 그죠? 그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식 팔아야죠. 생활비 써야 되니까 우리가 생활비는 소중하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타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 아주 작은 흐름으로 체크를 볼까요? 자, 단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요거에서 거래가 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좀 들어오고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다시 빠졌을 때, 요것들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제 엔딩 다이거널 또 나올 수 있겠죠. 운이 좋다면 엔딩 다이거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붙기만 하면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이게 최악의 좀 안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가 쫙 붙으면 요때는 이제 좀 강하게 배팅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제 카드 결제일이 말인데 그때까지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요 정도면 사실은 빠진다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전에 요거 먹었던 게 이제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담보금으로 한번 재시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 다져주고 잘 붙으면 여기서 승부를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근데 지금 생각으로서 여기서 막 무지성으로 또 많은 돈을 넣고 싶지는 않아요. 많은 돈을 넣는 것보다 왜냐면 이건 시간이 좀 많이 여유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급하게 넣는 것보다는 가볍게 놀고, 또 만약에 가버리면 또 다른 종목 하면 되니까 이런 여유로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증들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도 얼추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그런 작은 종목들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희망 가지시고요. 그죠? 섹터스 네트워크 월봉상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네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요. 월봉 차트가 굉장히 예쁘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너무 예쁘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관리하시고 이쪽 하시고 좀 즐기셔야 또 다음 또 좋은 종목들 또 존버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큰 하락보다는 일단은 진정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에서
일부 알트코인으로 돈이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 상승자로 넘어갈 거냐?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징조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롱타임에서 우린 가을 턴을 조금 강하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자. 가을에는 아마 이든 아래든 큰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